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특별위 부위원장이신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의 발전을 이끕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에서 여야 지도부가 만납니다. 간호법, 후쿠시마 시찰 등 여러 현안에 여야가 날선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위기 전환이 좀 될까요? 일단 우선 여야가 자주 만나야 되는데 네. 오늘 14년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날을 계기로 해서 통합과 협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대구 민주당도 예의는 조금 벗어나지만 내일 노무현 대통령님 뵈러 갑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박광호 원내대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네. 그리고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국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도 김영삼 생각이 들렀다가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김기현 대표께서 김영삼, 김대중의 대화와 타협, 통합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는 했는데 말만 뻔질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제 또 페이스북에 네.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김남국에게 약점 잡혔나 국민이 이재명을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이랬는데 예전에는 당대표가 당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일이 없었어요. 대변인끼리 설전은 있었지만 참 이거 대표께서 채통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합니다.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날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주당이 오죽하면 그런 말을 직접 꺼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문제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제명도 아니고 탈당만 시켜놔놓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이게 협치 대화 말로만 밖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윤리위에 제소해 놓았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이슈가 아무래도 양 당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저희 회사 저희 프로그램 코너에서 간호법 쟁점을 좀 짚어봤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간 간호법이 폐기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시던데 새로운 입법이 될까요? 향후 파장이 어떠실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이 자구수정이라도 하자고 했는데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 논란거리가 되는 이 부분을 상정을 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룰 것이냐 그건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양곡법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간호법 단독 처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동의 없이 사실 이게 각 주체들 간에 굉장히 갈등과 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끌고 가고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또 뒤에서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했다 그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분열까지 보시는군요. 예. 먼저 이번 간호법의 취지가 두 가지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노인 돌봄 요양 간호 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간호사 처우가 열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간호사 1년에서 3년 차가 이직률이 66%나 되고 선진국 경우 간호사 한 명당 5명에서 한 7명 정도를 케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15명을 케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간호법 개정을 한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화장실 가기 전하고 나왔을 때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말했거든요. 작년에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원희룡 선거본부 정책본부장도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조속히 입법 제도로 최선 다하겠다. 이걸 후보께서 직접 약속하셨다라고 해놔놓고 이제 와서 그리고 국민의힘 46번도 이 간호법 제정안 최초의 발의안을 발의했어요. 그래 놔놓고 이제 이게 국민은 비겁하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와서 나 몰라라고.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만 하면
법안이라는 거는 지금. 제안도 하고 발의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갈등들이 이어져 나오면 이걸 어떻게 그냥 통과시킵니까? 저는 그건 민주당에서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이재명 해도 대통령 공약을 정확히 그냥 약속을 지키셨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국민의힘에서 협조 안 하니까 단독 처리를 했는 건데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보면 뭐 이 직역간 갈등을 계속 대통령실이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정부가- 협상 예. 테이블에 제대로 앉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 예. 이제 자도사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이건 문제에 모두가 대해서 정말 할 말 뭐, 많아요. 네, 이 모두가 취지는 다들 동감을 네, 동감하고 하죠. 있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될 문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정부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방문하는데요. 이 시찰단의 활동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우선 이제 뭐 국민들이 다행히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기시다 총리를 만나가지고 네. IAEA 시찰단 이외에도 그러니까 대만 시찰단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시찰단이 또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이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볼트 하나까지도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말 그 과정이 과학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그렇게 처리를 해도 주변에 뭐 우리 땅에 오기에는 뭐 몇 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본에는 직접적으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쪽 일본의 상황들도 지켜보고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자력 전문가가 좀 많이 포함이 네네,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 전문가는 좀 적게 포함되어 한 있다는 분인데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게 이제 지금 오염수가 지금 뭐 한 1,000개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 이제 이걸 1년 동안 처리를 해서 천천히 이제 네. 하루에 뭐 이렇게 140톤 정도씩 천천히 빼내겠다라는 네. 말인데 그 처리 과정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쵸. 부분입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소위 말푸스라고 하는 다핵종 제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오겠다는 거고요. 또 뭐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이거 이외에도 그동안 일본이 이 부분을 뭐 해양 방류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뭐 2013년도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네.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국내에서도 상당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2020년 정도에 또 뭐 중간 그 내부 보고서까지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해류의 흐름 같은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분석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지켜되는데 왜 정부가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찰 때는 네. 우리 민간 전문가도 좀 보내자 했는데 일본 요청대로 뺐고요. 네. 시찰단원 단장만 유국희라고 오픈이 됐고 그 한국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19분 해양과학기술원 1명 20명인데 명단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일본으로 들어갔는지 007 작전하듯이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취재진들이 공항에 쫙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가 이렇게 숨길 일인지 그리고 시찰단도 나중에 일 생기면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활동도 보면 이틀만 딱 가잖아요. 그 원전 사고 현장에는. 그리고 거기 가서 시료 채취도 못하고 오염수도 분석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왜 국민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약간 일본에 일부 눈치를 들러리만 본다? 서고 들러리를 선다. 예, 들러리만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이게 부분은. 우리가 일본에 들러리를 쓸어 간다가 아니라 항상 저기 우리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동안 그 과연 뭐 했을까요? 그러면은 보고서 한 장 안 나왔을까요? 뭐 아시잖아요. 정권에서 오염수 배출 못하게 했잖아요.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관계 없다라고 보고서까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유파입니까? 아니 2020년도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크게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영향이 없다, 미미하다? 영향이 미미하다, 뭐 그런 정도로 나왔다라는 게 정부 보고서 말로만 아니고 좋습니다. 어떤 교수는 이게 오염수를 방출해도 문제 없다는 교수도 있고 또 서울대 핵과학자인지 서균열 교수는 이게 심각하다. 특히 세슘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문과 출신이라서 세슘인가 이거는 그 물보다 무거워서 계속 깔아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해 저류는 얕은 물은 4년 5년 태평양 빙 돌고 온다는데 심해
200에서 500m로 깔았는 거는요. 남중국 그래 해가지고 제주도에는 6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 4월에 그 교수님이 가는 거예요. 후쿠시마를 민주당 의원들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 방문을 갔지만 전혀 네네. 일본 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고요.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이름을 바꾸고 일본 언론에서도 네. 이 시찰단이 다녀가면 네. 후쿠시마산 수입 금지 조치를 한국 정부가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우리나라 격언이 있잖아요. 의심나면 하지 마라. 왜 국민들이 어떤 학자들은 괜찮다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심각하다 하는데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위원장님 이게 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아니죠. 그동안 네.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되돌려 생각해 보면 2011년도에 우리가 이 수산시장에 가가지고 전부 휴대용 검사 다 했죠. 방사능 네. 기기 들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광우병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제가 지금 제 입장에서 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가를 보내놨으면 우리나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뭐 그린피스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 쭉 듣고 앉아 그걸 정리해가지고 전문가가 5박 6일 그것도 현장에 이틀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측정을 한단 말입니까? 신빙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거 이야기해야 돼요. 윤 대통령이 이번 간호법 거부할 때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어요. 국민 건강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정책도 국민 건강의 후순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거 이율배반이다. 앞뒤가 다른 대통령의 행동이다.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계속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아니,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아니 한 번도 검토 안 된 것도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 지역 동해 바다에 생활하는 분들은 진짜 사활이 걸린 거잖아요. 동해뿐만이 아니고요. 네. 제주도 네. 서해로 올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셨죠. 예, 뭐 밑에 그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광어, 우럭, 해조류 이런 데는 다 영향이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나중에 그거 수산물 그 소비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럼 다 이 정부 탓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탓인가요? 아니에요. 충청 남도에서도 이런 자료가 나와서 충남연구원에서 수산물 소비 감소율은 평균 한 44% 감소할 것이다. 충남만 해도 5천억 정도 감소할 거라고 자료 발표했어요. 일단 벌써. 당장 우리 지역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불안하잖아요. 불안한데. 불안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불안감을 조성할 게 아니라 우리 이제 포항 동해안 상생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공동 대응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또 이분들이 다시 가서 일본 가가지고 바닷물 떠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과 이게 우리나라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이 태평양권에 바다, 있는 네.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정말로 뭐 아무 국민들 위하지 않아서 아직 가만히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IAEA도 있고 또 여러 나라들에서 전문가들이 검출을 하고 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IAEA도 그 사무총장도 그 뭐 일본인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친일적인 조직이라고 벌써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요. 이번에 후쿠시마 지사가 G7 할 때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음식으로 대접한다 했는데 그 TV에 나오는 거 봤습니까? 그 수산물 먹는 거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심되는 것을 왜 정부가 나서서 일본 편을 트는지 일본 이익을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건강 먼저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네.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안 정리면 알프스를 통해 나왔는 물 그 현장에 가서 하나 딱 한 컵 딱 따라가고 원샷 딱 때리면은 그래도 우리가 국민이 믿을까 말까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입증될 만한 행동을 보여준 게 지금 없다. 입증될 만한 행동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오늘 이거 너무 흥분되는 이야기가 많네요. 실제로도 일본에서 수산물 소비가 좀 위축됐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일본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있잖아요. 일본 국내에서도
그 국내인들이 일본인들이 염려하는 걸 왜 우리까지 염려를 하게 네, 일단 우리 포함을, 정부가 만드냐는 거죠. 공동 대응을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네네. 아마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렇죠. 전체가 네, 네. 공동 대응을 그냥- 해야 될 문제일 텐데 이제 이 시찰단 활동을 끝나고 이제 보고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후가 또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 문제니까요. 어떤 후속 조치와 대응이 있어야 할까요? 우선 그 안전성 검증에 대한 철저한 것 안전성 그리고, 검증. 그리고 만약에 방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이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논의가 될 수입 텐데 관련. 네.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때는 뭐 저희들도 철저하게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여파가 이런 또 이 분위기 조장에 따르는 소비 감소 이 부분을 어떻게 어민들한테 대응을 해줄 것인가 뭐 네.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 정의구현 사재단에서도 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제 식구가 마시는 우물에 침 뱉고 독이 든 오물을 버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하면서 이제 미사까지 집전하셨는데 제발 이게 지금 단기간에 이게 검증되는 게 아닌데 네. 다시 한번 국민 의혹이 있으면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검증을 좀 볼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예. 검증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찰단 보고서가 좀 그거 5박 6일에가 안 된다니까요. 완벽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예. 이런 아예 얘기. 못 믿겠다고 계속 생각하면 1년 이상 걸린다잖아요. 예. 네, 하지만 시찰단 보고서가 완벽하기를 저희가 둘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빈구 위원장,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특별위원회 정혜영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